한일 갈등 타파연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망국의 반일 감정과 인간 파괴하는 종북 패미들의 부하 내동하는 가짜 언론 허위 지식인들을 고발한다. 조선일보가 지난 7일자 정의연도, 박유아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제하의 김윤덕 칼럼에서 제국의 위안부는 무죄였지만 박유아 주장이 옳다는 건 아니라면서 동지의 매춘적 강간 주장이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불렀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정의연 독주를 방관만 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이끌 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것은 1983년 나의 전쟁 범죄란 소설에서 자신이 제주도에서 위안부 여성을 징집했다고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1947년 공산당 후보로 시모노세키 선거구에 입후보했다 낙선한 인물이다. 당시 이를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2014년 제주도민을 취재한 결과 허구로 드러남에 따라 관련 기사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1992년 한국 정부의 위안부 실태 조사 및 1996년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자료로 채택된 그의 증언은 철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에서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단체는 1990년 11월 16일 37개의 여성단체가 모여 창립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였는데 정대협을 창립해 초대 공동대표를 지낸 윤정옥 교수의 정신대 취재기가 기폭제가 되었다. 정신대 취재기는 첫 번째, 일본 제국은 1910년 무렵부터 조선의 어린 여성들을 유기에 강제 연행하여 성노예를 삼았고, 두 번째, 일본군이 조선 여성들을 본격적으로 끌고 가기 시작한 것은 1937년부터이며 이는 군국주의, 제국주의와 여성 멸시 사상이 낳은 국가 정책이며 동시에 조선민족 세망의 하나였으며, 세 번째,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 공장 우물터를 가리지 않고 사냥을 하듯 여성들을 납치해 이렇게 끌려간 여성들은 하루 수십 명의 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네 번째, 일본군은 패전 뒤 명령에 의해 위안부들을 기관총 폭파 등을 집단 사살했는데 이는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였다라고 기술했다. 1943년 당시 일제가 전시기 군수공장 여성 노무동원으로 추진한 근로정신대를 위안부로 혼동한 윤정옥은 처녀 공출이라며 정신대 연행에 대한 공포로 금강산으로 도피한 인물이었다. 정신대 취재기에 기록된 여성 납치의 주요 근거는 센다 가쿠오의 와전도 있지만 요시다 세이지의 소설이 큰 몫을 했다. 이는 위안부 개념부터 착각한 채 위안 시기가 일제 식민지기 초기로 소급됐으며 패전 뒤 집단 사살로까지 묘사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상업 영화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그 결과 공장제였던 위안부 제도와 모집 기준이었던 성인 나이 및 일본과 식민지, 피침략국 등지에서 모인 위안부 규모, 일본인 40%, 현지인 30%, 조선인 20%, 기타 10%를 간단히 묻어버렸다. 바야흐로 학계, 특히 여성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역사적 피해자 시장이 열린 것이다. 언론들은 일제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보도에 여념이 없었으며 표심을 고려한 여야 정치인들은 위안부 동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에 급급했다. 윤정옥에 이어 왜곡된 위안부 피해자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자, 전문가들이 국내외적으로 부상했다. 정진성 교수는 서울대 연구팀을 꾸려 위안부 연구 활동에 매진했는데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이다. 신혜수 교수는 성매매 추방 범국민 상임대표, 정대입 상임대표, 유엔 여성차별철폐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유엔 사회권익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한 대표적인 여성 인권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책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아 교수가 대법의 무죄 판단과 별개로 윤정옥, 정대협의 주장과 유사하게 일제의 식민
합의와 보상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유화 책에서 동학군 진압, 1919년 독립운동가 수감, 살해, 간토 대지진 당시 살해된 사람들에 대한 일제가 공식적으로 사죄 보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일협정의 한계를 거론하며 새로운 조치를 언급하는데, 이는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말한 일본 국회를 통해 법을 만들어서 보상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사실 동학군과 간토 대지진까지 언급한 것은 사안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한일 간 갈등을 풀지 말자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와중에 여타 여론들처럼 조선일보 또한 윤미향 사건 등을 계기로 정의연 비판과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 운운하는 식의 양비론으로 여전히 구독자 마케팅에 바쁘다. 망국의 반일 감정으로 오늘 한국 정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종북 주사파들의 난동이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 일제와 전시기 위안부 문제를 오늘 여성 일반의 피해자 문제처럼 왜곡 확대하려는 극렬 페미니스트들 또한 보란듯이 징용 노동자 동상 앞에서 종북 세력과 더불어 당당하게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반대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종북 페미 세력들의 부와 내동하는 가짜 언론, 허위 지식인들을 우리 사회에 고발한다.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유란의 위기 앞에서 반정부, 반국가 세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15일